뉴스에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에 새 제안도 내놨습니다. 단절됐던 남북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자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반전 삼아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회의 이후 청와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긍정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공동조사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재가동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람.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남북한 간의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함정간 한라인, 판문점 채널 등을 모두 차단, 폐기한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시신 수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북한에 부탁하면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청와대의 오늘 발표를 두고 북한과의 확전을 피하면서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쯤에서 그만 덮자고 결론을 지은 회의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무장 국민을 살상한 북한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먼저 던지고 사과를 상찬하는 굴욕적인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앞으로의 진상조사가 순조로울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후 청와대 입장이 나오기 전 북한이 이미 한 번 태세를 확 바꿨기 때문입니다. 수색을 목적으로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우리 정부에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당한 사건인데도 한 번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찜찜한 구석은 또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영해와 우리가 생각하는 영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또 어깃장을 놓지 말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황아람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해경과군은 오늘도 선박과 항공기 수십 대를 동원해 연평도 인근에서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남측 선박이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측의 이런 행동은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 지 이틀 만에 태세를 바꾼 겁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지난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상 경계선을 말합니다. 현재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설정돼 있고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갑니다. 군은 정상적으로 우리 해역에서 수색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조류를 타고 들어온 시신을 습득할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사과했으니 더 이상 잘못을 묻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엊그저께 사과한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선을 보여서 자기네 해역에서 자기네 수색한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또 의견이 안 맞습니다. 내일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다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것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더러 남북 공동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정말 계시는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긴급 현안 질의 개최 등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격려 방문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형식의 전문 하나를 보고 여권이 거기에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시위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대북 규탄 결의안부터 먼저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현안 질의는 향후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으로도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규탄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하고 그 이해 문제는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현안 질의가 없는 가운데 결의안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민주당은 또 대북 규탄 결의안에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는데 이낙연 대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무궁화 10호가 비극적인 사연을 안고 귀향했습니다. 고인이 된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선상에서 사라진 지 엿새 만입니다. 16명이 한 배를 타고 떠나서 15명만 돌아왔습니다. 함께 오지 못한 한 명의 동료가 맘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승무원들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어업지도선 한 척이 물살을 헤치고 서해어업 관리단 전용부두로 다가옵니다. 뱃머리에는 무궁화 10호라고 적은 배 이름이 선명합니다. 갑판 위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승무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부두 앞에 다다르자 정박 중인 다른 어업지도선에 밧줄을 던져 배를 고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두운 표정의 승무원들은 담담하게 접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궁화 10호는 선장 등 15명을 태운 채 원래 일정보다 이틀 늦게 이곳 목포 북항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16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현장을 감독하러 출항한 지 11일.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된 지 6일 만입니다. 원래 25일 귀향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피격으로 이 씨가 사망하자 선상에서 해경의 조사를 받느라 어제 오전에서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선장 등 승무원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해업 관리단도 추가 조사 없이 선원들을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귀향과 동시에 선박 상태 점검에 들어간 무궁화 10호의 다음 출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보통 3주 동안 정비 시간을 갖고 다시 바다로 출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종과 피격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해상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